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오늘은 BMW의 신차 더 뉴 iX3를 보러 서울 중구에 왔습니다. 이곳은 BMW 차징 허브 라운지인데요. 저 안쪽에 바로 iX3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더 뉴 iX3 같은 경우는 4월 26일까지 전시가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사전 예약을 통해서 오시면은 좀 더 편안하게 관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50 드라이브 단일 트림으로 출시가 되며 현재는 사전 계약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전 계약이 된 지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 2,000대 정도가 계약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인기 있는 차량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더 뉴 iX3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에 해외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고요. 한국에서 공개되는 거는 이번이 최초라고 합니다. 자, 그럼 드디어 대망의 BMW 더 뉴 iX3 실물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더 뉴 iX3 같은 경우는 뉴이어 클래스의 컨셉이 최초로 적용된 전기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새로운 느낌을 곳곳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M 스포츠와 M 스포츠 프로 이렇게 두 가지 트림으로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외장 컬러는 총 4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약간의 파란빛이 감도는 컬러인데요. 펄감이 없다 보니까 이 iX3하고 조화롭게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전면부에는 신규 BMW 엠블럼이 적용이 되어 있으면서 아래쪽에는 아이코닉 글로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BMW 차량들에서는 약간 가로 형식의 느낌이 있었다면 iX3 같은 경우는 뉴이어 클래스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신규 디자인에 세로 방식이 들어간다는 게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진에서 봤을 때는 이거 너무 못생겼다, BMW 같지가 않아 라고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건 실물로 보셔야 됩니다. 실물로 보게 되면 빛 반사, 각도에 따라서 디자인의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좀 사진빨을 안 받는 디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주간주행 등과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직선형의 디자인을 적용시켜서 중앙부 센터에 들어가 있는 아이코닉 글로우와 대조되는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차체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느낌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아래쪽에 범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적이면서도 와이드한 디자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게 주요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뉴 iX3 같은 경우는 프렁크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막혀져 있는 커버가 한 번 더 있으며 이 커버를 열었을 때에는 약 58리터 정도의 적재 공간이 나옵니다. 보통 전기차들 프렁크가 있을 때는 별도의 이런 커버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 뉴 iX3 같은 경우는 이러한 디테일한 것들도 좀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느껴집니다. 이 정도의 적재 공간이면 완속 충전기 정도는 충분히 수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측면부로 왔습니다. 기존 1세대와 비교했을 때 세대 변경이 되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체 자체가 훨씬 커졌습니다. 전장 같은 경우는 4,700mm가 넘고요. 휠베이스도 2,800mm가 넘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사용하기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또한 전기차 라인업 특유의 각진 느낌을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재해석한 느낌들을 곳곳에 볼 수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는 디자인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앞쪽에 휠은 현재 22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그 아래 등급이 있는데 그 차량 같은 경우는 20인치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현재 22인치 사양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차량은 순수 전기차이기 때문에 공기 저항 개수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까지는 공력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는 또 캘리퍼가 보이는 약간 고성능 차량에서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을 가져가기 때문에 뭔가 하이브리드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참고로 타이어 같은 경우는 피렐리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스펙이 조금 좋습니다. 255에 35 사이즈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뭔가 공도보다는 약간 안 막히는 고속도로 위주로 간다면은 좀 더 재밌게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8.7kW NCM 3원계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으며 WLTP 기준으로 805km의 주행 가능 거리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전 시스템은 800V가 들어가 있어서 400kW급 초급속 충전 시에 10%에서 80%까지 21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합니다. 보통 수입 전기차 같은 경우는 800V 시스템을 가져가는 전기차가 거의 없는데 요거는 집밥이 없으신 분들에게도 좀 메리트가 좋지 않을까 느껴집니다. 닫을 때도 다시 버튼을 이용해서 닫으면 깔끔하게 전동식으로 닫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포인트도 상당히 고급스럽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는 후면부로 왔습니다. 전면부 느낌하고 비슷하게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일 최상단 루프 쪽에는 공기 흐름을 유도할 수 있는 굴곡이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서 리어 유리 같은 경우도 약간의 쿠페 형상처럼 좀 슬림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중앙부에 보시면은 신규 BMW 로고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기존의 엠블럼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심플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테일라이트에 이렇게 깜빡이까지 켜둔 상태인데요. 더 뉴 iX3 같은 경우는 수평과 수직의 라이트 기조를 가져가면서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공격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방향지시 등을 켰을 경우에는 그냥 깜빡깜빡 요 느낌이 아니고 순차 점등식의 느낌을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라이트 방식도 상당히 고급스럽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사전 계약이 실시가 되고 있으며 50 트림만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측에는 iX3 50이라는 엠블럼이 붙어 있고요. 또한 한국 시장에는 기본적으로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범퍼 디자인도 공격적인 라인이 들어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이 디퓨저 같은 경우도 고성능 차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디자인 파츠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예쁩니다. 요거는 화면에서 봤을 때보다 실물로 봤을 때 좀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버튼은 이렇게 번호판 위쪽에 위치합니다. 당연히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장과 휠 베이스가 길어져서 적재 공간 자체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3열 시트도 어떻게 우겨넣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이다라고 느껴지는데요. 5인승까지만 나온다라고 합니다. 안쪽에 러기지 매트를 열어보게 되면 수납 공간이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 공구 같은 것들도 넣을 수 있는 키트가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사용하기가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짠! 이번에는 더 뉴 iX3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인테리어가 너무 예쁩니다. 참고로 iX3는 국내에 2가지 트림으로 들어오는데요. M 스포츠에서는 3가지가 있고 M 스포츠 프로에서는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가장 밝은 베이지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일단 시트의 형상이나 착자감들도 기존의 BMW 그룹에서 사용하지 않았었던 완전히 새로운 쉐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는 배색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컬러가 한 번 더 덧대져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고요. 시트의 형상이나 착자감들도 기존 BMW에 들어갔었던 것과 아예 새로운 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선하면서도 안락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센터 쪽에도 동일한 소재의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별도의 굴곡 없이 평평하게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깔끔하게 느껴집니다. 안쪽에는 약간의 수납 공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이러한 차키, 디지털 키들을 깔끔하게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또 시거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용품들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iX3 같은 경우는 신규 플랫폼에 새롭게 출시된 차량이기 때문에 기어 셀렉터 방식도 기존 BMW에서 사용하지 않았었던 새로운 것들이 들어갑니다. 안쪽에 토글 방식은 신형 BMW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어 레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은은하게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두운 환경에서 봤을 때는 약간 오브제 같아요.
기어 레버가 아닌 오브제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2개의 무선 충전과 이렇게 충전 포트도 2개가 들어가 있고요. 센터 쪽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 발광식과 간접 발광식이 은은하게 들어오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iX3 같은 경우는 기능 면에서도 출중하긴 하지만 인테리어나 감성적인 측면에서 좀 더 많이 다가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 보시면은 완전히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방에는 별도로 클러스터가 없기 때문에 17.9인치 파노라믹 비전 터치 스크린이 탑재가 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네모 형식이 아니고 약간 다각형 형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이외에도 차량의 기능이라든지 주행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자세히 들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터치를 했을 때 나오는 사운드도 새롭게 디자인이 됩니다. 이러한 사운드는 iX3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슬라이드를 하게 되면은 사용자 입맛에 맞춰서 퀵 메뉴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iX3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전면부의 3D 파노라믹 HUD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화면에서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 VR 하는 것처럼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용자 메뉴 3D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누르게 되면은 사용자 입맛에 맞춰서 이것도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원하는 앱을 선택하세요. 퍼스널, 구성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날짜, 기존 위젯을 삭제하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삭제하고 DC 충전, 개인 어시스트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 위주로 새로 배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차후에 이거는 BMW의 전기차 라인업에서 점점 확대가 되는 기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예쁩니다.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 같은 경우도 새로운 신규 디자인이 적용이 됩니다. 파노라믹 아이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는 신규 핸들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굉장히 신기한 디자인이 적용이 됩니다. 안쪽에 자세히 보시면 이게 또 스티어링 홈길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뚫려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BMW에서 처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터치 디스플레이를 눌렀을 때에도 이 패널 전체가 딸깍딸깍하고 움직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선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의 아래쪽의 혼과 위쪽의 혼이 약간 컨트롤C, 컨트롤 V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확실히 신형 느낌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진짜 거의 컨셉트카와 거의 일치하는 디자인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 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현재 굉장히 화려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직접 발광식과 간접 발광식, 또 약간의 크러쉬 패드에는 은은하게 오브제처럼 라이트가 들어와서 와, 진짜 이건 너무 예쁩니다. 컨셉트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존의 자동차에서 보지 못했었던 새로운 디자인의 형식들이 굉장히 곳곳에 많이 사용이 되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도어 트림 같은 경우도 은은하게 이런 무드 램프가 들어오고 있으면서 개폐할 때는 레버를 딸깍하면은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도어 캐치 같은 것들도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진짜 하나하나 버튼 누르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클러스터, 계기판이 없기 때문에 주행할 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딱 운전석에서 봤을 때에는 바로 앞에 3D HUD가 보이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주행하면서 크게 이질감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나중에 차후에 시승을 하게 된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느껴볼게요. 그리고 룸미러 쪽에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카메라 렌즈가 있습니다. 요거는 화상 채팅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카메라 렌즈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운전자를 인식해서 이렇게 라이트가 또 들어옵니다. 너무 예쁘다. 선바이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뉴 iX3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당장 달리고 싶게 만드는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봐도 예쁘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위쪽에 글라스 쪽에 보시면은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됩니다. 기본적인 틸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은 어느 정도 해줄 것 같고요. 또한 이게 2열에 앉았을 때 개방감이
확실히 좋다라고 합니다. 일단 요 iX3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감성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웰컴 사운드와 함께 애니메이션도 보여주고 이거 빨리 타보고 싶은데요. 이거 너무 타보고 싶어. 자, 그리고 이번에는 더 뉴 iX3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신규 iX3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휠베이스가 2800mm가 넘습니다. 그만큼 실내 공간도 좀 더 넓어졌다라고 느껴지는데요. 현재 1열을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잡았을 때 레그룸은 한 뼘 반 정도가 나오고요. 헤드룸은 주먹 한 2개 반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개방감이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앞에 자꾸 웰컴 사운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2열 같은 경우도 리클라이닝이 지원이 됩니다. 다만 이는 전동식은 아니고 수동식인데 기본적인 각도는 이 정도가 되고 최대 31도까지 리클라이닝이 된다라고 합니다. 수입 브랜드이기 때문에 국산 브랜드와 비교하면은 리클라이닝 각도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제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장거리를 가더라도 어느 정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각도다라고 느껴집니다. 시트 착자감도 1열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탄성이 좋은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앉았을 때 편안해요. 편안합니다. 그리고 옵션 상태를 살펴보면 전방에 공조 시스템이 있는데 요거는 또 독립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열과 2열의 온도를 따로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2열 승객을 배려를 했다라고 느껴지고요. 또한 열선도 이런 식으로 터치식으로 3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C타입의 충전 포트도 약간의 라이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용자를 배려를 했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 보시면은 아예 플랫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최대 5인이 탑승을 하더라도 꽤나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어 트림 같은 경우는 윈도우 버튼과 개폐 버튼만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더 뉴 iX3 실물을 한번 보았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디스플레이를 자세히 못 봤는데 기존의 BMW 그룹에서 사용했던 것보다 터치 반응도가 좀 더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앞쪽에 이 3D HUD 이것도 사용자 입맛에 따라서 크기도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본격적인 출시가 3분기이기 때문에 그때 시승을 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2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며 가격도 함께 공개가 되었습니다. M 스포츠 기준으로 8,690만 원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디자인에 이 정도 기능이면은 그래도 뭔가 한 번쯤 소유해보면은 만족감이 엄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곳 BMW 차징 허브 라운지에서는 현재 지금 안쪽에도 그렇고 다른 분들께서 촬영을 하고 계시는데 다들 공통적인 후기가 있습니다. 사진빨이 안 받는다인데요. 실제로 보았을 때에는 저런 라이트의 각도나 디자인 하나하나가 오브제처럼 느껴져서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쁜 차량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또한 실내에도 기존의 BMW 그룹에서 사용하지 않았었던 새로운 소재와 디자인과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차량은 실제로 운행을 해보면서 느껴보면은 뭔가 이 매력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